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2라는 책에서 이 후반부, 여기 부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1도 리뷰를 했고요. 2의 앞부분도 리뷰를 이미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김유라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고 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에 가셔도 리스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기 위해서 선택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 모양처럼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왜 우리가 시크릿을 그렇게 하고, 확언을 그렇게 하고, 꿈을 막 생각하고 하는데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누군가는 됐는데 왜 누군가는 안 됐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자랑을 수호천사와 함께 나누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고 자랑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라고 하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 수호천사라는 의미가 뭐 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누구를 어떤 사람은 뭐 조상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돌보았다라고 말하면 너무 겸손하잖아요. 겸손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래요. 그러면 그는 더욱 강해지고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당신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그게 수호천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 스승이나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스승이나 신을 무시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수호천사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으면 더 좋다는 거야.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으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성공하신 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종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천사를 너무 좋아해서 천사 돌멩이 좀 보여드릴게요. 짠,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생긴 천사입니다. 아, 예쁘죠? 저는 이런 걸 매우 좋아해서 사서 막 모았습니다. 별거 아닌 돌멩이지만 제가 이 돌에다가 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예쁘잖아요. 그죠? 천사의 모형을 가진 돌을 외국에 나가서 이제 구입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매력적이야? 라고 물으면 그에게 뭔가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매력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비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에서 아름다움이 우러난다는 거죠. 소위 영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영혼과 마음의 조화가 있을 뿐이다.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과 그 사람 마음과 일치하느냐. 이런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는 마치 내면으로부터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상화랑 확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과 마음이 조화로운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우린 그런 거 살 돈이 없어 라고 마음에서 대답을 한다면 마음이 영혼에게요.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 저걸 못 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걸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단합니다. 야,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돈 없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혼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금지합니다. 영혼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요, 뭐 갖고 싶어, 뭐 어렸을 때 장난감이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을요,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거절당하니까. 그리고 꿈은 깊숙이 파묻힙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많은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공주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막 유치원에 가고 싶어하고 한겨울에 드레스를 입고 싶어하고 막 귀걸이 이런 거 막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부잣집이어야만 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자애로우셔야만이 드레스를 입혀주고 아이를 공주처럼 대할 수 있겠죠. 또즈랑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겠죠. 그래서 저의 영혼은 공주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예요. 뭔가 좀 여러분한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가 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각이 났어요. 아, 나 공주 되고 싶었지. 공주처럼 살고 싶었지. 드레스 입고 살고 싶었어요.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딸이 있다면, 딸이 공주를 원한다면 5살, 6살, 7살 때 실컷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영혼은 진짜 이걸 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야, 안 돼. 너 못생겨서 공주 옷 안 어울려. 야, 누가 그런 걸 입고 다니니? 너 남들이 놀릴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이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만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드레스 입으려고 하면 야, 안 돼. 너 못생겨서 안 돼. 너 어때서 안 돼. 돈 아까워서 안 돼. 라고 마음이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 드레스의 귀걸이를 단지 허용했을 뿐입니다. 드레스는 빌렸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탐 강사 이지영 강사님 영상을 이제 한 1년 됐어요. 되게 많이 보면서 그분은 고등학생 가르치면서 어깨가 푹 파인 옷을 입고 귀걸이 막 진짜 큰 거 하고 맨날 염색하시고 헤어스타일링을 바꾸시면서 아이돌급으로 정말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도 강사인데 저분처럼 당당하지 못한가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부러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귀걸이 예쁘다, 옷 예쁘다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나에게 그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하면서 왜 나는 생각만 했느냐. 저는 저에게 올해는 더 많이 허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을 허용하며 당장 되는지. 우리가 목표를 생각할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칭송받을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원하거나 가족이 원하거나 남보기 좋은 것이 좋은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를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목표를 생각하고요. 이룰 방법까지 우리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방법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표만 설정해 보세요. 자신의 기분 상태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나의 영혼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 공주 드레스를 입는다면 나의 영혼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 예스. 저는 제가 살면서요. 어렸을 때 못 해본 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10대 때 이걸 못했지? 20대 때 이걸 못했지? 어느 순간에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 없이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가 계속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깨달았어요. 나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영혼의 기분 좋은 목표를 한번 해보자. 남보기 좋은 목표, 막 뭐 잘 보이기, 뭐 성공하기 이런 거 말고 내 영혼이 그냥 좋은 거. 돈 안 벌고 성공이랑 상관없는 거. 그런 걸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그거를 지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생각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자, 확언을 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확언이 혹시 그동안 했는데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단조로운 반복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별표할게요. 단조로운 반복을 피하래요. 정말 띵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언이 바뀔 때는 새로운 경험과 느낌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요. 이 말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빨리 그거를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계속 나는 평온하고 자신감에 넘친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이 되는 거죠. 느낌이 막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반복. 차라리 확언을 매일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해놓고 오늘에 맞는 확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숙제해라, 숙제해라, 숙제해라를 평생 우리가 들으면 뭔가 뭐야, 지겨워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요. 결과와 싸우는 것을 확언해서는 안 된대요. 왜 내가 자신감이 없는지, 왜 내가 지금 평온하지 않고 두려운지 원인은 보지도 않고 결과만 계속 확언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트랜서핑에서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지 않은 나를 어떻게 하면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죠. 차라리 이런 학원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 매사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유리하게 풀려간다. 이런 문장이 차라리 좋고요. 이걸 더 좋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매사 나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풀려가는지. 저는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확언을 하고 목표를 적는 분들 중에 이루시는 분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특징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로 목표를 적으신다면 그 목표는 실체가 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부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부자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저축해야 되고 투자를 한다면 얼마의 수익을 매년 내야 되고 그럼 몇 년도에는 얼마의 자산이 돼야 되나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숫자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의 50%를 저축한다. 이 확언이 부자가 된다라는 확언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수입의 50% 저축한다는 이것을 하기 위한 행동과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게끔 합니다. 매달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씩 쌓인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있어서 100만 원이 쌓였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으세요. 목표에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블로그를 하루에 1개씩 쓴다. 파워블로거가 된다. 이건 여러분 맞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1개씩 블로그를 쓴다가 훨씬 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학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고를 때요. 이게 영혼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릴 때는 이것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고를 때도 그 옷이 당신의 것이라면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옷을 사야 하는 이유 10가지 이런 거를 막 적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면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 따위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 뜁니다. 제가 요즘요 이 드레스 한번 딱 피팅하고 바로 마음에 들어요.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구두를 딱 1개만 신고 이거 바로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영혼이 땡기는 거라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머리로 막 계산해요. 이게 싼지 비싼지 나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남들이 뭐라고 할지 안 할지 남편 눈치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따르면 정말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목표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족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먹을 때는요, 잠깐 만족하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기쁨을 주는 그것이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당신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늘 신명 넘치게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지만 힘들어, 지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신이 납니다. 너무 기쁘죠. 자, 반면에 타인의 목표, 남보기 좋은 목표를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신을 압박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또 일해야 돼. 일이 밀려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많은 서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뭐 언제까지 뭐 하세요. 막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이거 압박하면 너무 우리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구독, 좋아요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네. 그런 거 하지 마. 네.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는 나의 목표지 여러분이 목표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누르고 싶으면 누르겠죠. 그죠? 서로 그런 거를 압박하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시면 되고 저도 제가 살아있는 기쁨을 각자 누리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됐어요. 됐습니다. 자, 목표를 이룸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목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목표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어서 라이브를 막 매일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업로드를 매일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내 어깨가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라이브를 평일만 진행하고 공휴일,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빨간 날에 놀기로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라이브 방송을 더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나에게 더 진정한 기쁨을 주려고 해요. 타인의 목표는요,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봉사합니다. 목표가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언제나 당신에게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기여합니다. 효녀 되기,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아내 되기 이렇게 남을 위한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그리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나 너무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봉사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봉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구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여러분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건 환상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평생 바깥에서 행복과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 영혼이 좋아하는 것을 나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식의 흐리멍텅한 소원은 듣지 않는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무엇인가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언이 듣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뻐지고 싶다라는 말, 예뻐지는 게 어떤 게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자꾸 숫자로 얘기를 해라. 차라리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벌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세요. 저도 행복의 기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냥 그걸 합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내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정보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저 외부 정보원의 범위를 확대시켜놓고 지켜보라라고 해요. 자신에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라라고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할게요. 무제한, 무한계 인간은 시간을 무제한으로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뭘 해야 해? 라고 아닙니다. 네. 나는 삶을 잔치로 바꿔놓을 어떤 것을 찾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잔치로 바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게 내 삶을 잔치로 바꿀 내 키구나. 그 키로 열쇠를 열어버리면 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살피되 이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 기분을 살피지 않고요. 내 삶이 잔치가 되려면 결혼을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내 삶이 잔치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좋아지겠지? 아이를 낳았더니 더 힘들어. 저축을 해서 집을 사면 좋아질 거야. 집이 없어서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그 요인을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불행할 거야. 유명해져야겠어. 사랑받아야겠어. 방송하고 강의하고 막 책도 쓰고 막 유튜브도 하고 막 별 지랄을 다 해봅니다. 내 삶의 잔치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항상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분이 좋은가? 나는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돈 명예보다요, 내 기분이 좋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타인의 목표를 위해 달렸을 때,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했을 때 몸이 아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이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래, 난 이게 좋아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하는 정보와 모종의 신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를 얻을 때가 오면 그때부터 계속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그널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을 할 때도, 인간관계 할 때도 그 시그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직관을 이용해서 하면 쉽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로 이 책의 맥락이죠. 저는 책을 쓸 때도 제 영혼이 씁니다. 부동산 투자도 제 영혼이 합니다. 지금도 제 영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안 졸립니다. 재밌습니다. 영혼이 신호를 보내니까 오케이 이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요.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모든 게 빨라집니다.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귀걸이 저는 이런 거 살 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비 귀걸이 사고 싶다 그럼 나비로 검색해서 나비 모양 귀걸이를 다 봅니다. 왜냐면 저는 가장 예쁜 걸 사고 싶기 때문에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나비 귀걸이를 원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10,000개든 1,000개든 다 보고 잡니다. 굉장히 빨리 보죠. 왜냐면 책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도 되게 빨리 보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귀걸이 살 때는 아마존에 있는 거, 타오바오에 있는 것까지 다 봐야 하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과 어떤 유형, 여러분의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더 쉽습니다. 귀걸이 고르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신이 쉽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별표할게요. 당신이 쉽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바꿀게요.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네. 사실 우리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요것만 알아내면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들이 최고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웃긴다면 코미디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폼 잡는 걸 너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 탑 모델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광고를 볼 때마다 툴툴거리면서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당신이 불평꾼이라서가 아니라 광고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쓸모없는 성질이 뜻밖의 방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진짜 뭘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이 선택한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것이 아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기운이 빠지거나 피곤해져서 진이 빠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혼은 피곤해하지 않아요? 당신의 목표로 데려다주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영감에 차오른다면 그 일은 당신의 문이니 계속 가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시간이 빨리 가고 나의 일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체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잠을 적게 자도 건강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요. 더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체력이 딸리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 삶에서 행복한 일, 정말 좋은 일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나을 것이다. 근데 내일이 오늘보다 안 좋아질 거다.
경제가 폭락할 거다, 뭐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안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가니까 기운이 없고 목표가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안 좋아지는 걸 걱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 좋은 기사와 뉴스만 봅니다. 그러니까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난 공부도 못하고 못생겨서 어떻게 살까? 나는 이 모양이라 어떻게 살까라고 저 자신을 비난하면서 늘 걱정했습니다. 걱정하느라고 저의 10대를 다 보냈습니다. 저의 20대를 보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재밌게 놀 걸 그 시간에. 나는 왜 그랬을까? 실패로 보이는 모든 것을 실망 대신 즐거운 놀라움으로 맞이해라. 네. 실패를 성공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 안에 우리가 배우는 어떤 타이밍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배웁니다. 다른 누군가의 해결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겨버리는 짓이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늘 남에게 도움을 구하고 늘 남에게 예스예요, 노예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결정하게 한다면 그건 내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기 싫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앞에 뭐라고 나왔나요? 책임은 자유를 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타인에게 자꾸 너무 많은 조언을 구한다면 그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종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돈 갖다 주고 시간 쓰고 내 마음 불안해하면서 내 마음을 알 길이 없이 타인에게 맡깁니다. 당신의 이전 목표들이 객관적으로 이미 이룰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가진 목표들이 지금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해봤는데 뭐가 좀 어렵더라 하는 것들은 좀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표 계속 바뀌어도 돼요. 전 매년 목표가 바뀝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표 바뀌면?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 영어를 공부했다면 그 영어 실력 도망가지 않아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 배웠다면 그 능력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지 않아도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말라. 자신을 믿으라. 당신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당신의 가슴에는 그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제가 지금 하는 얘기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제 강의나 하는 얘기도요, 귀 기울이지 말고 휩쓸리지 마세요. 그냥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봐서 저거는 나에게 맞아 라고 하는 것만 취하시면 돼요. 막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고 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어떤 것들 다 다릅니다.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의 목표와 꿈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서로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얼리티 트랜서핑 2 끝까지 리뷰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